동아시아의 수운교통. 어째서 근대 이전 서양에서는 대도시가 발달하지 못했을까? 전통시대에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전통시대 도시들은 식량과 땔감 부족 때문에 무한정 커질 수가 없었다.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잉여 농산물이 있어야 했는데 전통시대의 수확의 20% 이상을 팔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농부들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농부일,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누가 그렇게 팔 수 있음? 맞아, 식량이 남더라도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저장해둬야지. 이거 농사 하루 이틀 해보나? 대부분 사정이 이랬다. 여기에 행여 남은 수확물을 도시에 팔았다 쳐도 운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육상교통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다. 보통 말이 끄는 수레로 곡물을 싣고 운반하는 경우라면 싣고 가던 곡물의 상당 부분을 말에게 사료로 소모해야 했다. 때문에 도시까지 가봐야 오히려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럽 도시의 경우 그 한계점이 반경 30km 지점이라 한다. 즉 30km 거리를 넘게 되면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식량을 운송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근교 농업이 발달된 곳은 상황이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대신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대단위 농장을 조성한다면 인구 10만 명 정도는 너끈히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농부들의 수확물이 변수다. 만약 농부들이 수확물의 8할을 자신들이 먹고 나머지 2할을 도시에 팔았다 치자. 그런데 농작물은 작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떤 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수확물이 10% 줄어들었다 하면 농부들에게는 10%의 손해밖에 안 되지만 곡물 시장의 경우는 공급량이 무려 절반이 줄어들게 되어 곡물값은 2배 상승된다. 때문에 도시의 곡물 가격은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도시가 제대로 물가를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곧 굶주리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통시대 도시의 인구는 적정 수준을 넘기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그 적정 수준이 20만 명이 한계였고 중근세 시대에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왜 쉽게 대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나? 반면 동아시아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이곳에서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가 아주 쉽게 생겨났다. 그 이유는 바로 수상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밀보다 단위 생산력이 높았던 쌀을 재배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여기에 유럽보다 발달된 중앙 집권 제도로 인해 수도의 경우 전국으로부터 징수한 세곡을 통해 손쉽게 인구 수십만 명급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고려의 수도 개경 인구가 30만을, 조선 한양은 20만을 넘겼고 18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도시 에도의 경우 인구 100만을 넘겼다. 그러나 가장 엄청났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륙에 있었던 중국의 수도 북경이었다. 북경은 에도처럼 해안 도시도 아니었고 한양처럼 큰 강을 끼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운을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어려웠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것을 해냈다. 당시 북경의 조정은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망을 이용해 강남 지역의 쌀을 대대적으로 수도로 수송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운하의 길이는 대략 2200km였다.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운하들과 비교를 해보면 수에즈 운하의 11.5배, 파나마 운하의 28배 거리인 셈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였던 7세기 초에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이후로도 운하는 조금씩 확장, 보강되어 15세기 초에야 오늘날처럼 완성되지만 말이다. 중국은 이러한 운하를 통해 18세기 청왕조의 경우 연 1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도로 운송할 수 있었다. 더욱이 청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곡물 창고망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동아시아를 강타한 최악의 흉년에도 곡물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갔던 적이 거의 없었다. 반면 유럽 도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흉년이 한 번만 불어닥쳐도 고가는 아주 쉽게 3, 4배씩 올라갔다. 고로 전통시대에 중국 도시민들이 누리던 안정된 물가 수준은 바로 대운하에서 기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운교통만을 발달시켜 왔을까? 우리나라의 수운교통이 발달되게 된 시기는 대략 고려 초기부터다. 즉, 삼면이 바다로 된 영토를 완전히 확보하면서부터였다. 수운에 몰빵했던 것은 철저히 경제 원칙에 의한 선택이었다. 헬조선 쪽팔림. 왜? 헬조선이 어때서? 서양에서 포장도로가 깔리고 마차가 다니는 시기에 우리는 지게 메고 가마 끌고 다녔잖아.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정신승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야. 평지라 해도 언덕투성이, 거기에 여름에 비만이 오지,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춥지, 도로가 개판이 될 거라고. 거기에 물건을 운반하려면 그 비용이 벌써 얼마야. 그래서 대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 수운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물건을 운송할 수가 있어. 이런 천혜의 조건을 놔두고 비싼 육상고통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였지.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대 육상교통의 조악함을 낙후의 상징으로 못 받기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일본 역시 우리와 사정은 같았다. 일본도 산지가 많은 대신 발달된 해운교통망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육상교통을 발달시키려는 유인이 없었다. 때문에 일본 역시 수레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민족이었다. 고려 조선시대의 흑역사, 안면도 운하, 판목 운하. 전통시대 우리 해운은 철저하게 육지에 바싹붙어 하는 연안 항해였다. 이런 방식은 풍랑에 피해서 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여차하면 육지에 배를 바로 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그만큼 대가도 따랐다. 좌초사고였다. 특히 서해안은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에 수심이 매우 얕았기 때문에 암초에 의한 사고가 잦았다. 당시 전국적으로 사고가 빈발하던 곳이 있었으니 충청도 태안반도, 강화도, 황해도 장산곳 인근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은 태안반도 앞바다였다. 이곳은 현대에 들어서도 유주선이 좌초하여 큰 난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사고 다발 지역인지라 좋은 선단의 일꾼들은 서로 승선을 꺼려할 정도였다. 아, 목숨줄 내놓을 일 있나? 난 못 튀어. 절대로 못 튀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럴까? 기록을 보면 조선 태조에서 세조 60년 동안에만 태안 앞바다에서 파선과 침몰로 좌초한 배가 무려 200척이 넘고 사망 1200여 명, 미국 손실 15,800석이라 한다. 60년 동안 일어난 피해가 그 정도였으니 고려 조선시대 천여 년간 일어났던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지.
상황이 그러했으니 고려시대 때부터 이곳에 운하를 파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지도를 보자.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남북으로 운하를 뚫려 했다. 태안군 남쪽의 천수만과 북쪽의 가로림만을 가로지르는 운하였다. 총 길이는 20km. 먼저 고려 인종 때인 1134년에 공사를 시작했다. 인종, 그럼 파보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잘 안돼요. 참 힘드네요. 계속 실패만 거듭되었고 조선 현종 때인 1669년까지 총 10번이나 시도되는데 모두 실패했다. 아니, 이 땅 밑에 돌덩이가 깔려 있다니깐 그려. 삽이 자꾸 부러져서 도저히 팔 수가 없다니까요. 연인은 수만 명의 인부들이 투입되었으나 집안 밑에 깔린 화강암층 때문에 당최 공사 진척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다. 아니, 기껏 팠더니만 바닷물 때문에 다 허물어졌네. 그러길래 간만차를 똑바로 계산했어야지. 결국 운하공사는 고작 10km 구간을 뚫은 채로 중단되고 만다. 겨우 20km 구간을 가지고 고려조선 두 왕조를 거치며 530여 년 동안 총 10km만 팠을 뿐이다. 그렇게 처음 계획했던 운하공사는 결국 포기되었고 이후 차선책으로 안면반도를 자르는 공사를 계획한다. 효종, 이건 좀 만만해 보이네. 이번엔 동서로 약 3km 정도만 파면 됐다. 그리고 공사는 다행히 성공하여 1638년 운하가 완공된다. 다만 운하의 개설로 안면반도가 육지에서 떨어져 나가 섬처럼 되며 안면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이다. 물론 현대에는 다리가 있다. 만약 처음 시도했던 운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태안군의 면적이 505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거제도를 제치고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될 뻔했다.